이번 주제는 좀 국민의힘이 조금 곤란한 주제입니다. 이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 징계,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징계가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최고위원회도 재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합당한 그 결과를 낸 거냐? 이준석 전 당대표를 쫓을 때부터 매우 불합리하고 잘못된 이그러진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연장선상 중에 이런 것들이 자꾸 터진다.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최고위원들 지도부를 선출했으면 이런 문제가 터졌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를 대응하는 것도 특히 태영호 의원의 경우를 보면 그 상대되는 말을 나눴다는 이진복 정무수석 분명히 공천권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개입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태영호 의원이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다. 없는 얘기다. 딱잡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거짓말한 걸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징계를 보면 거짓말한 것 정도로 가지고 너무 좀 과한 건지 지나친 건지 그게 불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리고 무슨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저기 최고위원회 사퇴하면 뭐 좀 깎아줄게 뭐 이런 얘기를 흥정하듯이 공개적으로 그것도 물밑에서 하지 참 눈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절차의 신뢰성이 없다. 자, 얼마나 궁여지책궁했으면 이럴까 싶습니다. 궁여지책이라고 했는데 김성환 의원님? 예, 이게 이제 우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 투자 의혹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인은 말과 글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말 슬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말을 잘못하면 선전선동이 되기 쉽고 네. 또 말을 잘못하면 국민들이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또 전략가로서 역할을 해왔던 분이긴 하지만 이번에 또 개인적인 실수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는 그런 잘못을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태영호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뭐 한간에는 당원 100%로 해서 선출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거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두 분 개인 의원들의 그 잘못된 그 생각이 여과 없이 노출된 말 실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보좌진들과 나눴던 대화 자체가 녹취가 되고 또 조금 편향적인 언론 매체로 알려져 있는 방송국에 노출이 돼서 그것이 보도가 된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 또 이런 부분은 뭔가 정확한 사실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차제에 조명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 그러니까 뭐 이 공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뭐 대통령실 정무수석하고 태영호 의원하고 나눈 대화에 대한 위중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거는 그 태영호 의원의 입장을 밝혔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실관계는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그 정무수석과 대화를 좀 뭐 나눈 내용은 있겠죠. 다만 거기에 공천을 전제로 해서 정무수석으로부터 어떤 그런 요구사항은 저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태영호 의원 본인도 내년도 총선을 치를 때 보좌진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나의 공천 문제가 여기 중요하게 연동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영호 의원이 정무수석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아니고 본인이 보좌진들하고 할 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게 저는 사실은 팩트라고 봅니다. 근데 강조한 것 치고는 이진복 정무수석이라고 딱 특정하고 이러이러한 너무 구체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김상훈 의원님이 같은 당내에서 태영호 의원을 만나신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같은 외통위 상임위에서 3년 동안 같이 활동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태영호 의원의 인격된 됨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말씀이 맞다 틀리다 또 저하고 같이 한다 안 한다 관계없이
그분이 아예 없는 얘기를 그냥 지어서 만들 분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냥 말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그분 표현대로 한다면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없는 얘기를 이준복 정무수석하고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보좌관들이 불안해하니까 내가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세상에 국회의원이고 태영호 의원이 스스로 자기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거지.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요. 봅니다. 이제 우리 이상민 제가 선생님 보기엔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저는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실이 드러났으면 이준복 정무수석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선생님께서 태영호 의원을 잘 아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진복 정무수석을 잘 압니다. 내가 아는 이진복 정무수석은 그분도 바른 소리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 입에서 내년도 총선 공천을 운운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발언을 하라든지 이렇게 주문하실 분이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상원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예, 예.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예, 예. 싶은데 당시 100% 룰이 생겼었잖아요. 예. 자, 그게 이제 설화를 부른 근본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당대회의 룰을 당원 100%로 했기 때문에 이런 설화가 생겼다라는 건 조금 과장된 그런 그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네. 보통 당원 100%이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당원들 구미에 맞는 발언을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런 그 시스템보다는 아마 문제가 된 김재원 의원, 태영호 의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퍼스널리티의 문제다. 그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선호하면서 발언을 하기를 좋아를 하는데 그게 언론에 노출되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좀 소홀히 하고 주의를 좀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원의 입맛에 맞는 말을 최고위원들이 좀 하려고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망조가 드는 게요. 네. 강성당원들로 하면 당당 지도부 그 주류들은 좋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당심이 민심과 부합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난번 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윤심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거지 당심으로 꾸겨 넣은 겁니다. 저희 당도 소위 개딸들 뭐 이런 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당심의 당원들의 비율을 더 높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는 길이 뻔합니다. 망조입니다, 망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당대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연설에는 당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연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다.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최고위원 회의할 때 공개 토론회는 아시겠지만은 여러 언론 카메라가 있고 마이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당원들의 구미에 맞는 발언을 하기를 원하는 최고위원들 없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시청하고 청취하는 매체들이 앞에서 계속 마이크와 카메라를 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조차 당원들의 구미에 맞는 발언을 할 것이다. 그거는 그걸 알면 그런 실수도 안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당원들만 보고 당원들만 쫓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잘못된 것을 정치를 당원들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겠죠. 네,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두 분이 뭐 첫 미팅이었는데 나름 좀 이 화학적으로 잘 조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이 이제 국민 맞수 토론하셨는데 해보시니까 어떤지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상민 의원님부터. 저는 뭐 흥미롭고요. 뭐 생각에 공통점도 있을 테고 또 틀린 점도 있고 그거는 뭐 저는 충분히 저는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스타 우리 사회자님까지 이렇게 뵈니까 영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상원 의원님 어떠셨어요? 예, 저는 오늘 이제 방송 출연을 하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느낀 거는 국민들이 너무 갈라져 있어요. 네. 여야도 갈라져 있지만 물론 다시 지난 정권 말씀드려서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기업인과 노동자, 임대인과 임차인, 또 최근에는 의사와 간호사, 지역, 세대, 이념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데 이런 구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 국가나 국민들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오늘